내가 보니까 이제 종전에 기소됐던 거하고 합치면 뭐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뿐만 아니라 예. 박근혜 문고리 3인방도 다 무기야? 아니죠. 그러면, 문고리 3인방은 지금 이제 전략을 잘 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은 자기가 심부름꾼이다고 해버리면 네. 그렇게 했잖아요, 이미 이재만이가. 이재명 안보건 신분건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뇌물수수 방조로 빠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방조하면 뚝 떨어지니까. 방조하면 또 한 번 강경할 수 있거든요. 네. 두 번 강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초범이고 이런 걸 갖고 이제 장량 강경이라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한번 강경할 수 있고 작량 감경. 그래, 작량 강경이죠. 그런데 이제 미수나 예컨대 뭐 방조범 같은 건 필요적으로 판사가 하기 싫어도 또 의무장량 감경도 해야 돼. 반을 깎아야 돼요. 그럼 10년이면 5년, 2년 6개월까지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집행유예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3년 미만이니까. 예. 이재만 안봉근은 예. 집행유예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는 다 불겠네. 다 불고 협력하고 예. 문제는 이제 이게 보통 심부름만 하고 그냥 뭐 심부름 했다는 용돈 정도로 네. 뭐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면 네네. 그거는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지금 본인이 자백해 놓은 게 있거든. 매년 1억씩 받았다. 매년 3천만 원씩 4년에 1억 2천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추가로 또? 아니, 요 금액에서 받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보너스 형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면 수익을 나눈 걸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공범이네? 그렇게 공범인데 이 부분은 이제 변호사하고 작전을 잘 짜서 그거하고는 거기에서 나눠준 것은 아니고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고생하고 일 잘한다고 하고 나는 그거 어디서 돈 나온 건지 모르겠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피해 나갈 가능.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더 궁지에 몰린 거잖아요. 그렇죠? 태극기 집회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계좌에 돈 들은 게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는 그 얘기 못 하겠네. 이거는 직접 받은 거잖아요. 네. 직접 받고 지시해서 받은 건데 근데 또 그렇게 할지 모르지. 가서 직접 받아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큰 돈은요 직접 본인이 돈을 받아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차떼기 할 때도 이회창은 한 푼도 자기가 직접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밑에 변호사나 이렇게 시켜서 받았잖아요. 차떼기 할 때 서정우 변호사 가서 서정우 변호사. 서정우. 그때 당시 광장의 대표 변호사, 법무부 광장의 대표 변호사가 서정우 변호사 가서 만남의 광장에 차 운전수 내리라고 자기가 운전해갖고 와버렸잖아요. 맞아. 이회창은 돈 한 푼 직접 만진 거는 아니에요. 재벌들 돈 줄 때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직접 운전해갖고 가서 돈 갖다 주고 사과상자에 갖다 직접 주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직접 받은 거예요. 그게 밑에 보좌관들, 비서관들 시켜서 한 게 직접 받은 직접 거죠. 받은 거다. 그거를 법률 용어로 사자라고 하죠. 사자. 심부름꾼 사자. 사자는 뭐냐면 대리인이라는 것은 의사 표현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대리인이라 그러고 예컨대 정봉주 의원이 바쁘니까 내가 이재호 변호사를 부를 때 알아서 계약을 체결해. 이거는 사자. 이건 대리행위고 대리인이고 사자는 가면 돈 줄 거야 받아와 이러면 가서 정봉주 의원이 보내서 왔는데요 이러니까 알아서 이러면서 가방을 받아오는 거 오모지 가방 이걸 사자는 심부름꾼이라고 심부름꾼은 정봉주 의뢰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거기하고도 연결이 되네. 네. 우리가 오늘 이명박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박근혜 얘기만 하고 왜냐면 다음 편에 이명박 얘기를 하니까 이게 BBK가 다스로부터 투자 받을 때요. 다스로부터 투자 받을 때 김경준이더러 다스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바로 돈 받아왔잖아요. 가라는 거야. 그 내용을 가라. 가면은 투자를 할 것이다. 걔 가니까 그 자리에서 190억 내줘. 아니요, 그 자리에서 50억인가 얼마를 내줘요. 네. 처음 보는 젊은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그 월급 사장이 이 사람 얼마 걸렸냐면 가니까 투자 계약서를 김경준 이렇게 냈잖아요. 그 냈더니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그랬더니 50억을 내준 거야. 예?
네. 50억을. 그 나중에 이 월급 사장한테 김경준이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돈을. 투자 계획 그거 보고 바로 30분 만에 줍니까? 그러니까 그 전망이 있고 유망하고 그러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럴 경우 이 사람은 사자죠. 김경준은 사자. 즉 누군가 우리는 MB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MB가 MB의 일을 100% 대행하는. 의사결정은 전화나 다른 형태로 해놓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그 바지 사장을 앉혀놨으니까 그 사람 보낼 때는 그 사람한테 주라. 그럴 때 김경준은 사자였다. 그 김경준이가 그 대리인으로 가려면 거기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수익률이 연간 30% 나오고 그래서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조건이 어떻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계약서를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나 김경준은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리인이 불가능한 게 그때 김경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사장님은 나 미국에서와 BBK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죠. money. You wanna invest my company? 그러니까 자식 왜 욕을 하는 거야? 이 민법 총칙에 나오는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법률 행위를 했느냐, 그냥 사실 행위를 했느냐. 그리고 그 의사결정은 그 경주에 다스에 갔을 때 의사결정은 이미 딴 데서 결정되졌다는 거 아니에요. 김경준은 말하자면 거기는 고등학생을 보내서도 돈을 받아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거라는 거예요. 네. 그 사자의 의미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누군가 의사결정을 한 사람의 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심부름꾼. 네, 심부름꾼. 네. 배달꾼. 네. 그 한국당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탈당되는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그런데 그게 약간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거. 예리한 질문. 예리했어.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세대잖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유한국당도 내가 만든 당이고 내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른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배신이잖아요. 지가 국민 배신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거를 싫어할 수. 그런데 거기가 이제 자기를 지지해주는 제1야당이 자기를 배신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데미지는 있겠죠. 데미지 있고. 네. 지금 비서관들은 문고리 사명관들은 거의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됐어요. 그다음 윤전추를 곧 부를 거 이영선 행정관도 부를 거예요. 이영선 구속 안 돼 있죠. 이영선은 구속돼 있고 윤전추는 아니고. 아닌데 윤전추는 밀착 그 몸종같처럼 이렇게 활동했었잖아요. 거기 되면 어느 정도 디테일한 그 사용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공여자 쪽, 돈 준 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원 순서대로 3명을 부를 거 아니에요. MB 때 남재준, 이병호 이렇게 남재준이 1년 한 2개월, 이병기는 한 1년 조금 안 되게 했고 이병호도 1년 몇 개월 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할 텐데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건드리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의 관행을 끌어들일 거예요. 종전 관행은 MB.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BBK나 지금 다섯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혼동이 와요. 있는데 그 수사는 실질적으로 다시 수사하면 기소는 할 수는 있는데 그 수사는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 차례 수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검찰의 지휘부가 아직도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BBK 특별검사, 특별수사팀 그 팀들에 지금 살아 있잖아요. 검찰에 있죠.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야. 최재경, 김기동은 날라갔지만 김기동도 아직은 옷은 안 벗었죠. 연수원 부원장으로 약간 비켜나가 있죠.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밑에 있었던 15명인가 그랬었죠 그때. 그 팀의 핵심들이 여전히 대검찰청 검찰에 살아있는 검사 지금 부장판사, 부장검사급들에 있죠.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고 뭐 문무일 검찰총장도 직접은 아니지만은 그 BBK 사건의 기획입국
부분에 특수일부당 할 때도 수사를 했거든요. 예. 어쨌든 기억입국과 관련해서 아무도 기소를 못 했잖아요. 그때 그 가짜 편지 예. 쓴 거 타이틀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흐린 하늘에 편지를 써. 예. 그게 달려라 정봉주 제 책의 제목인데 이번에 무슨 그 방송 준비하느라고 그걸 봤거든. BBK 흐름을. 네. BBK 흐름은 거기 달려라 정봉주 가장 완벽하게 적혀 있더만. 내가 이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외계인의 심정으로 썼나 봐. 이렇게 완벽한 글을 쓸 수가 없어. 내가 썼는데. 아, 이걸 원래가 자기가 재판을 하면 원래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건이 예. 남재준을 조사했더니 관행이었다. 예. 전임 국정원장이 하던 대로 난 했다. 예. 그럼 당연히 지금 구속되어 있는 원세인 또 불러. 예. 원세인 뇌물로 또 가. 아, 세훈아 어떡하지 진짜. 그렇게 되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 단초가 여기서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다.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봐요. 오. 그렇게 하고 BBK도 이 정권 내에서는 나는 재수사를 한다고 보는데 네. 원래 이런 사건은 이제 우리 법률가 서초동 공장에서 용어로는 증거가 분출하면 네. 그때 검사는 어쩔 수 못 분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BBK 사건은. 조나래 씨한테 뭐 140억을 돈 받을 게 청구했는데 내가 졌어요. 조나래 재판 끝나고 이겼잖아요. 네, 그렇죠. 내한테 돈 줄 필요 없잖아요. 네. 그거 돈 준 거예요. 이게 김경준이고 여기가 그렇죠, 다 쓰고. 김경준이. 140억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 별거 아니지만 예. 직권남용이 입부가 돼서 줄지 그 나오고. 출구는 결국 주가 조작의 공범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벼랑은 오늘서부터 이게 재심해갖고 형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 예.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이런 건 금방 끝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내가 80%를 갔잖아요. 예. 80%? 예. 80% 중에 나는 이자 변호사보다 조금 많은 30%를 갖고 네. 50%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금을 만들었죠. 기금을 만들어갖고, 그럼 네. 80%다 기금 만들어서 네. 그걸 갖고 이른바 진보 진영에 무슨 연구할 수 있는 억울한 사건으로 징역 산 사람들 재심 사건을 위해서 이 비용을 쓰겠다. 뭐 그렇게 오, 되죠. 괜찮은데요. 네. 예. 그게 꼭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네, 그렇지, 네, 진영 네. 관계없이. 예. 좋아, 그럼 나는 80%다 거기다 쓰겠다. 한 푼도 안 갖고. 이제 마음 바뀌기 전에 이제 약정을 아니, 서면으로 써놔야 되는데. 이게 녹음이 되잖아요. 녹화가. 아. 이게 계약서야, 이게. 그래서 녹화되는데 침발라서 도장을 딱 찍어요. 아.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으로 이미 10년에서 15년 정도 형을 예상을 했는데 네. 국정원 이 문제가 옴으로 인해 갖고 뇌물,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국고 손실 네. 이런 등등이 하게 되면 기본 무기에서 많이 잘 봐주면 20년, 25년. 90대 아니 이거 진짜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내 모든 죄를 내가 있습니다 이게 진즉 이렇게 하고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상황이 좀 틀려졌잖아요. 완전히 틀려졌죠.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죠. 예. 탄핵 소추가 발의되기 전에 하야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때 그때 하야했으면 끝났던 그때 문제야. 맞아. 사실은 나는 뭐 아무 생각이 없이 했는데 음. 이게 죄가 되는 줄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예. 그 나를 뽑아준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석고대자 하는 기분은 이 순간부터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나는 철저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일어났던 거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치지 죄를 않게. 묻지 말라 이렇게 하고 딱 갔어야죠. 그렇게 하고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다 인정합니다. 딱 그렇게 갔어야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그래서 그 지금 관련돼 있는 건 결과가 나면서 이게 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11월 중순에 이제 재개되지면 종전 재판을 하면서 검사는 이 사건이 이제 공유자 쪽하고 다 수사를 하면 멀지 않아서 올 연말 내에 기소를 할 겁니다. 추가 기소를 할 거예요. 박근혜 추가 기소를 하면 원래 이제 10월 13일 날 구속영장 발부되는데 1심이 6개월 안에 끝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는 하세월로 가도 돼요. 하세월로 가. 왜냐하면 이 또 재판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40억 부분에 대해서 또 영장 발부하면 돼요. 아니 그 이재용 재판은 또 1심에서 유죄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형 그 판결이. 유죄 2심에서 유죄 나올 뿐만 아니라
이거 추가 기소를 신문에 SK하고 네. 그쪽 그 롯데. 롯데에 대해서 뇌물. 공소 사실에서 추가 영장 발부됐잖아요. 예. 그 추가 부분에 기소됐죠. 대해서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2개월 해서 4월 16일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6개월. 그때까지 무조건 1심 판결을 해야 된다. 음.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는 이제 든든한 이게 또 하나가 생겼잖아요. 국정원 뇌물. 이거는 재판 자기가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나오지 말라. 말라. 재판 천천히 할 테니까 벌써 해도. 재판하고. 천천히 해도 돼요. 예. 천천히 재판하면 이게 미결 구금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기결되지면 모든 희망을 포기하기 때문에 적응하게 돼 있다고. 네. 미결 구금 일수는 뭐 사람이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맞아.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시간이 안 가는데 기결수 되면 시간 잘 가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내가 보니까 이제 종전에 기소됐던 거하고 합치면 어. 뭐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거로 보여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뿐만 아니라 예. 박근혜 문고리 3인방도 다 무기야? 아니죠. 그러네요. 문고리 3인방은 지금 이제 전략을 잘 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은 자기가 심부름꾼이다고 해버리면 네. 그렇게 했잖아요. 이미 이재만이가. 이재명 안보건 신분권이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뇌물수수 방조로 빠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방조하면 뚝 떨어지니까. 방조하면 또 한 번 강경할 수 있거든요. 네. 두 번 강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초범이고 이런 걸 갖고 이제 장량 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한번 강경할 수 있고 작량 감경. 그래, 작량 강경이죠. 그런데 이제 미수나 예컨대 뭐 방조범 같은 건 필요적으로 판사가 하기 싫어도 또 의무장량 감경도 해야 돼. 반을 깎아야 돼요. 그리고 10년이면 5년, 2년 6개월까지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집행유예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3년 미만이니까. 예. 이제만 안 본 거는 예. 집행유예 받아서 나가기 위해서는 다 불겠네. 다 불고 협력하고 예. 문제는 이제 이게 보통 심부름만 하고 그냥 뭐 심부름 받아 와 이러면 가서 정봉주 의원이 보내서 왔는데요 이러니까 알아서 이러면서 가방을 받아오는 거예요. 공공주 가방. 이걸 사자는 심부름꾼이라고. 심부름꾼은 정봉주 의뢰라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거기하고도 연결이 되네. 네. 우리가 오늘 이명박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박근혜 얘기만 하고. 왜냐면 다음 편에 이명박 얘기를 하니까 이게 BBK가 다스로부터 투자 받을 때요. 예. 다스로부터 투자 받을 때 김경준이더러 다스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바로 돈 받아왔잖아요. 아니, 가라는 거야. 그 내용을 가라. 가면은 투자를 할 것이다. 걔 가니까 그 자리에서 190억 내줘. 아니요, 그 자리에서 50억인가 얼마를 내줘요. 예. 처음 보는 젊은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그 월급 사장이 예. 이 사람 얼마 걸렸냐면 가니까 투자 계약서를 김경준 이렇게 냈잖아요. 그 냈더니 이렇게 사인하고 이렇게 그랬더니 50억을 내준 거야. 예? 네. 50억을. 그래 나중에 이 월급 사장한테 김경준이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단은 용돈 정도로 네. 뭐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면 네네. 그거는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지금 본인이 자백해 놓은 게 있거든. 매년 1억씩 받았다. 매년 3천만 원씩 4년에 1억 2천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추가로 또? 아니, 요 금액에서 받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보너스 형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요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수익을 나눈 걸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공범이네? 그렇게 공범인데 이 부분은 이제 변호사하고 작전을 잘 짜서 그거하고는 거기에서 나눠준 것은 아니고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고생하고 일 잘한다고 하고 나는 그거 어디에서 돈 나온 건지 모르겠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피해 나갈 가능.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더 궁지에 몰린 거잖아요. 그렇죠? 태극기 집회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계좌에 돈 들어온 게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는 그 얘기 못 하겠네. 이거는 직접 받은 거잖아요. 네. 직접 받고 지시해서 받은 건데 근데 또 그렇게 할지 모르지. 가서 직접 받아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큰 돈은요 직접 본인이
돈을 받아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차떼기 할 때도 이회창은 한 푼도 자기가 직접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밑에 변호사나 이렇게 시켜서 받았잖아요. 차떼기 할 때 서정우 변호사 가서 서정우 변호사. 서정우. 그때 당시 광장의 대표 변호사, 법무부 광장의 대표 변호사가 서정우 변호사 가서 만남의 광장에 차 운전수 내리라고 자기가 운전해갖고 와버렸잖아요. 맞아. 이회창은 돈 한 푼 직접 만진 거는 아니에요. 재벌들 돈 줄 때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 직접 운전해갖고 가서 돈 갖다 주고 사과상자에 갖다 서 직접 주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아, 그게 직접 받은 거예요, 그게. 밑에 보좌관들, 비서관들 시켜서 한 게 직접 받은 직접 거죠. 받은 거다. 그거를 법률 용어로 사자라고 하죠, 사자. 신분원권 사자. 어. 사자는 뭐냐면 대리인이라는 것은 의사 표현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대리인이라 그러고 예컨대 정봉주 의원이 바쁘니까 내가 이재호 변호사를 부를 때 알아서 계약을 체결해. 이거는 사자. 이건 대리행위고 대리인이고 사자는 가면 돈 줄 거야. 돈을. 투자 계획 그거 보고 바로 30분 만에 줍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전망이 있고 유망하고 그러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럴 경우 이 사람은 사자죠. 김경준은 사자. 즉 누군가 우리는 MB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MB가 MB의 일을 100% 대행하는 의사결정은 전화나 다른 형태로 해놓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그 바지 사장을 안 채놨으니까 그 사람 보낼 때는 그 사람한테 주라. 그럴 때 김경준 사자였다. 그 김경준이가 그 대리인으로 가려면 거기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수익률이 연간 30% 나오고 그래서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조건이 어떻다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계약서를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나 김경준은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리인이 불가능한 게 그때 김경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사장님은 나 미국에서와 BBK 한국말도 제대로 못했죠. 머니 you wanna invest my company? 그러니까 자식 왜 욕을 하는 거야? 민법